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결속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여러 대중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재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남과 교류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또한 이러한 작고 큰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를 끊고 최소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최근 사회 문제로도 많이 언급되는 외톨이, 히키코모리 문제는 그 특성상 내적이든 외적인 면에서든 한계가 있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토 히토리 또한 앞서 말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거나 시종일관 망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애니메이션 보치 더 락은 이러한 주인공 보치가 우연히 밴드를 결성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쌓아가며 나름의 성장을 겪는다는 여타 밴드물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애니메이션이 뜻밖의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상업 애니메이션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신선한 연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치 더 락을 알게 된 계기만 해도 보치가 사이버 사이코처럼 일그러지는 하이라이트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연출을 제외하고 제가 보치 더 락을 감상하며 인상 깊었던 몇몇 장면들을 유대와 결속이라는 작품의 메인 테마에 맞추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보치 더 락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아직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리고 영상에서 다루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말한 것과 다른 느낌이 드신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연출은 등장인물의 성장을 빛과 그림자에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치가 자주 상주하던 공간인 벽장은 작은 조명 하나밖에 없는 어두운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라이브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에서도 보치가 그림자 속에서 방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지카가 보치에게 밴드 기타를 부탁하러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보치에겐 밴드 활동이 시작되는 일종의 구원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지카가 햇볕이 드는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 그림자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명도의 여러 인물을 배치하여 등장인물 간의 성장과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같은 장소의 명도를 달리하여 수미상관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특히나 보치 더 록에서는 이러한 수미상관을 사용한 연출이 많이 보이는 편인데 이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애니메이션답게 음향에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섬세한 연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장면에서 악기 위치에 맞게 패닝을 하거나 첫 라이브로 인한 압박감을 나타내기 위해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는 엉망인 음원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마지막 화인 12화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이펙터를 밟거나 드럼킥을 밟는 디테일한 동세부터 라이브 도중 기타연이 끊어짐과 동시에 보치의 기타 소리가 멈춰버리기도 하고 솔로 파트를 치지 못한 보치를 위해 료와 니지카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솔로 부분을 다시 한번 연주하는 등 현장감과 즉흥성을 살린 연출이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인물의 감정과 성장을 직접적인 묘사 없이 손과 발을 사용하여 연출한 장면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보치가 발을 딛는 행동이 클로즈업되어 자주 나오곤 하는데 이를 통해 발을 딛는 것의 행위는 보치가 성장하기 위한 나름의 용기, 발돋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캐릭터의 성격에 맞을 법한 손과 발을 그려내어 캐릭터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효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손과 발을 사용하는 연출은 같은 밴드물인 K-ON 시리즈의 야마다 나오코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수미상관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막론하고 자주 쓰이는 연출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 특성상 주로 주제를 강조하거나 결말에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번 영상은 보치더락 속에서 사용된 수미상관 기법의 해석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치더락 속 수미상관 연출의 핵심은 비슷한 장면 속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빛을 이용한 연출처럼 명도의 차이를 줘서 보치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같은 장면 속 인물의 추가와 제거를 통해 멤버 간의 결속과 유대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운을 주었던 장면은 결말 부분 처음과 끝의 수미상관 구조였습니다. 보치더락의 마지막 장면은 1화의 처음과 같은 장소에서 보치가 기타를 메고 집 밖을 나서는 것입니다. 두 씬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은 보이지 않고 외적인 면에선 오히려 변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엇이 변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할지라도 그럼에도 보치가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집안에 틀어박혀 타인과의 교류를 끊는 것이 아닌 결속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런 보치가 문을 열고 마주한 바깥은 역시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